자, 관련 링크 점프트 스프링부트 여기 올려놨고요. 들어오시면 그냥 우리 아까 봤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타임리프라는 게 있는데 요건 아직은 안 할 거예요. 아직은. 근데 나중에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려놓은 건데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인텔리제이 기본 세팅과 우리가 이 스프링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스프링 세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저처럼 이 인텔리제이를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만들 수가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무료 버전을 쓰실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 올려놓은 인텔리제이 기본 세팅에서 두 개의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일단 empty로 갈 거예요. empty로. 자, empty 눌러주시고요. 이런 페이지가 뜨실 겁니다. 자, 세팅 프로젝트는 그룹이, 그래들 그룹이 우리 그동안 계속 사용하던 것들이에요. 텍스트 게시판부터 랭귀지 자바 그리고 3.2.4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스프링부트 버전 324. 자, 그리고 여기 뭐 그룹이니 뭐니가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요 네임 정도만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베이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네임이랑 이 아티팩트는 그냥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티팩트를 베이직으로 바꾸면 네임도 바뀌어요. 자, 그리고 자바 버전은 21로 할 거고요. 패키징은 자르로 합니다. 자, 됐고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디펜던시스라고 있어요. 디펜던시스 뭐냐면 우리 예전에 빌드.그래드 그래도 기억나시죠? 필요한 외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곳인데 자, 여기 add dependencies 눌러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 롬보 그 다음에 여기 웹 쪽에 스프링 웹이라고 있어요. 이거 필수입니다. 필수.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이미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자,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다시 사이트로 가서 제너레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돼요. 찾기 편한 데다가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는 뭐 C 드라이브에 워크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었어요. 자, 우리 압축을 풀어줍니다. 자, 안전 폴더에 풀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베이직이 저거예요. 여러분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불러 오셔야 되는데 자, 우클릭 해가지고 오픈 폴더 as 인텔리제이 이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걸로 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측 하단에 그 구성을 해요. 프로젝트 구성을 하고요.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조금 걸려요. 요때 막 자꾸 뭐 만지다가 깨질 수 있으니까 가만히 내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살짝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제 수업 페이지. 자, 이거 세팅 예전에 우리가 계속 했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스프링 프로젝트 여러분들 새로 만드실 때마다 이거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어딘지 아시죠? 여기 세팅 들어가셔가지고 빌드 툴스 그래들 저희가 사용하는 게 그래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 빌드 앤 런 여기에다가 그래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텔리제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주체가 원래 그래들인데 인텔리제이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인텔리제이의 그 강력한 기능들을 좀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그래들로 하면 인텔리제이의 도움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제이로 하는 거고요. 자, 그래들 JVM 같은 경우는 21로 하겠습니다. 21. 저희 사용하던 게 21이죠. 이렇게 세팅하고 자, 그 다음 어디에요? 컴파일러 빌드 툴스의 컴파일러 빌드 툴스가 아니네요. 죄송해요. 빌드 툴스는 빼고 바로 여기 밑에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빌드 프로젝트 오토매티컬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막 바꾸시면은 알아서 자동 재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이게 버튼 눌러가지고 맨날 껐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컴파일러가 이렇게 열려요. 밑에 하이트리가 열려서 어너테이션 프로세서스라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보니까 따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은. 자, 요거 인업을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요 맨 밑에 어드밴스드 세팅에 자, 요거 allow automake to start 요거 체크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하면은 요게 이제 기본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새로 만드실 때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다 되셨으면 이제 요걸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스프링이라는 게 정확히 뭐 뭔지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프링이라는 거 이제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는 거고요.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개발을 하실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게 현대 프로그램은 혼자서 개발할 수가 없어요. 코드 라인만 해도 몇십만 줄 되고요. 여러분 그 윈도우 있잖아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윈도우가 코드 라인 수가 10억 줄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거 혼자 못 만들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웹 개발하면은 웹 개발을 할 때 그 특징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 웹 개발, 웹사이트 하나 만들면은 최초로 만들면 혼자 막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한 3달 걸려서 만들었어요. 이게 뭐 쇼핑몰이라고 가정합시다. 쇼핑몰 만드는데 3달 걸렸어요. 처음 웹 개발하는 사람이.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랄까 커뮤니티 사이트? 자, 커뮤니티 사이트를 또 만들어야 돼요. 웹사이트를.
자, 그럼 이 사람이 쇼핑몰이랑 커뮤니티는 좀 다르죠. 제공하는 정보라든지 기능들이 다른데, 자,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거 세 달 걸릴까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해보니까, 어라, 이거 봐라. 내가 쇼핑몰 만들 때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네. 라고 하면서 한 달 만에 만듭니다. 왜? 쇼핑몰에서 사용했던 뭐 코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이미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삽질했던 거를 여기서 금방 해결해가지고 시간 단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이번에는 뭐 병원 예약 사이트를 만들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2주 만에 만들어요. 왜냐면 요거 세 개 해보니까 이게 웹사이트 만드는 방법이 얼추 좀 패턴이 있네 라고 해서 그 패턴이 되는 코드를 어떻게 해요?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죠. 프로젝트 할 때마다 항상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웹사이트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비슷하게 나오는 이 코드를 잘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 병원 사이트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단 이 패턴 코드를 싹 풀어놓습니다. 싹 풀어놔요. 자, 대신 이 세 개의 사이트는 다르니까 완벽히 똑같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좀 비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좀 채우고 여기 또 비어 있고 채우고 해서 한 80%는 채워져 있고요. 나머지 이 부분은 내가 쇼핑몰을 만들 거면은 쇼핑몰에 필요한 로직을 넣고요. 병원 사이트가 필요하면 여기 병원에 필요한 로직을 넣고요. 커뮤니티는 커뮤니티에 필요한 로직을 넣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작업하는 작업량은 20%고요. 80%는 뭐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그 사이트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패턴들이 있었고, 항상 사용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새로 제품을 만들 때마다 다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비어있는 빈칸만 채우자 라고 하는 게 이게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게 틀이죠, 틀. 그러니까 이런 틀 하나 갖고 다니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비워놓는 거예요, 빈칸으로. 그 다음에 내가 입맛에 맞게 채워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이 혼자 웹 개발하라고 하면 못해요. 1년이 걸려도 못합니다. 2년이 걸려도 못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하면. 근데 이 80%를 누가 프레임워크가 대신해주면 여러분들이 20%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2, 3개월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현대 이 개발에서 생산성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뭐라고 비교하시면 되냐면 캠핑이 최근 한때 좀 유행했었고 요새는 좀 시들하지만 그래도 캠핑이 좀 유행을 했어요. 그런 캠핑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직접 캠핑 용품을 사가지고 그 뭐죠? 캠핑 장소 알아봐가지고 가서 텐트 다 설치하고 내가 한 땀 한 땀 알아봐서 구매한 그 좋은 브랜드의 어떤 캠핑 용품들을 내 입맛에 맞게 설치를 해가지고 하루 이틀 묵고 오죠. 노지에서. 자, 근데 그러려면 캠핑 용품을 내가 다 알아보면서 사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다 조립을 해야 되죠. 텐트도 쳐야 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용품도 놔야 되고. 그러면 막상 캠핑 하루 가면은 반나절을 요 텐트 세팅하는 데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밤 되면은 밥 먹고 별 보고 한숨 자고 이제 집에 와요. 근데 또 치울 때 반나절만큼 또 치우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자, 이 사람이 캠핑 몇 번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간 아깝다. 난 사실 그냥 가서 별 보면서 그냥 술 한잔 하는 게 밖에서 술 한잔 하는 게 좋은데 내가 이 캠핑을 직접 다 준비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요? 글램핑장에 가요. 글램핑장에 갑니다. 가면 다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고 텐트도 다 쳐져 있고
심지어 전기도 다 나오죠. 가서 별 보면서 와인 한 잔 먹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훨씬 편하죠. 근데 물론 이 캠핑용품을 직접 사서 하는 거는 자유도가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하거나 원하는 장소에 텐트를 치거나 해서 내 입맛에 맞게는 할 수는 있는데 힘들다. 글램핑장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몸만 가서 즐기다 오면 되기 때문에 편하다. 하지만 거기 있는 거 배치 잘못 바꿨다가 뭐 고장 나거나 하면은 혼나죠. 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주인이 막 사사건건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도가 떨어져요. 여기 글램핑장 규칙도 다 지켜야 됩니다. 조용해야 되고. 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글램핑장이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내가 직접 캠핑용품 다 구매해가지고 캠핑장 찾아가서 직접 다 구매하는 거를 다시 준비하는 것을 이제 라이브러리를 다 구비를 해서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 직접. 요게 이제 직접 캠핑을 가는 방식이고 글램핑장을 가는 게 프레임워크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초보죠. 여러분들 초보잖아요. 이 캠핑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캠핑에 대한 고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캠핑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개고생합니다. 그리고 잘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로 하셔야 돼요. 글램핑장 가서 캠핑의 참맛을 느끼고 아 이제 내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제한이 많네 라고 하시면 이제 이쪽으로 옮길 수는 있는 거죠. 이제 캠핑을 좀 아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생산성을 확보하시고 많이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많이 만들면서 이제 이 제품이 정말로 코어한 부분이 있고 그냥 뻔한 게 있어요. 뻔한 거는 프레임워크한테 맡기고요. 코어한 부분을 내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본질은 뭐다? 빈칸 채우기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 만들어 놓은 규칙안, 룰 안에서 내가 의리되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워크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라는 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글램핑장 주인이 하라는 거대로 해야 되듯이.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규칙이 처음에 뭐냐면 폴더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이라든지 어떤 파일에도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그거 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지켜줘야 돼요. 내 맘대로 아무 데나 파일 만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시작을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만 한번 해서 실행만 시켜보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여기 리소시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바 폴더가 있고 리소시스 폴더가 있어요. 자, 리소시스에는 스태틱이 있고요. 템플릿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은 들어와 보세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자, 여기에는 이제 각종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것도 룰이에요. 여기다가 하시는 거예요. 설정.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하나만 해볼게요. 서버.포트 그리고 8088로 할게요. 뭘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일단 그냥 저랑 똑같이 진행하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8088. 자, 뭔지 아직 이해 못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프로퍼티스라는 파일의 이제 형식인데
프로퍼티스라는 거는 왼쪽에 어떤 그 설정하고자 하는 값에 이름이 오는 거고요. 오른쪽은 설정 값이 와요. 흔히 변수 값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서버에 있는 포트의 값을 8088로 설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설정값이 있으면은 설정값 이퀄 설정명 이퀄 설정값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돼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그 스프링 그 이니셜라이저 아까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폴더 구조가 이렇게 자바 쪽에도 잡혀 있어요. com.example.basic 이라는 게 잡혀 있고요. 절대 건들면 안 되시는 게 이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요거 지우시면 안 됩니다. 이 파일 지우시면 안 되고 이 파일 옮기셔도 안 돼요. 건들지 마세요 이거. 왜 그런지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정확히 com.example.basic 여기에다가 new 해가지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테스트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러 위에다가 골뱅이 하시고요. 컨트롤러라고 붙여줍니다. 얘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컨트롤러가 우리가 예전에 MVC 했을 때 그 컨트롤러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컨트롤러라는 거는 이제 스프링 우리가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웹에 관련된 기술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텍스트 게시판 만들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함수로 이렇게 뺐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if, else if 이렇게 돼 있던 한 덩어리로 돼 있던 거를 제가 함수로 하나씩 뺐죠. 이거 보여드릴까요? 제 컨트롤러를 보시면은 딜리트 하면서 이렇게 따로 뺐고 업데이트 하면서 이렇게 따로 뺐고 리스트 하면서 이렇게 따로 빼고 뭐 애드 하면서 이렇게 따로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컨트롤러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드시고 여러분이 구현하고 싶은 기능을 여기다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출력을 어디에 했냐면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우리 콘솔 창 있죠? 요 밑에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다가 출력을 할 거냐면은 웹 브라우저에 출력을 할 거예요. 웹 브라우저에. 그래서 요거 일단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자, 요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앞에 골뱅이 꼭 붙이셔야 되고요. 설정 값에다가 뭐 테스트, 자, 리스트라고 할게요. 보통은 이제 이름이랑 그랑 처음에는 일단 맞춰서 하시는 게 편하긴 한데 뭐 굳이 안 맞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실 때는
요 위에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잡혀 있으면 요거 실행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안 잡혀 있으면은 커런트 파일이라는 걸로 안 잡혀 있으면은 아까 제가 지우지 말라고 했던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가셔서 여기 메인이 있습니다. 요거를 실행시켜 주세요. 음, 21 버전을 서포트 하지 않는다고? 자, 여러분 요거 21 버전을 서포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거 제가 한번 잠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세팅스 그러니까 여기 프로젝트 스트럭처 들어가셔가지고 바꿔볼게요. 여기 햄버거 버튼 눌러서 여기 프로젝트 스트럭처라고 있습니다. 세팅스 바로 밑에 있어요. 자, 요게 지금 18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21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여기 햄버거 버튼 눌러서 여기 프로젝트 스트럭처 들어가셔가지고 이 SDK가 아마 18 버전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21로 다시 바꿔주시고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함수를 실행을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요 함수를 실행하려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이 보드 앱이라는 곳에서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 스프링 환경에서는 자,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브라우저에서 호출합니다.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그 브라우저를 하나 켜주시면 되는데 크롬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주소는 이렇게 치세요. 로컬 호스트. 로컬 호스트는 내 IP죠. 자, 포트 번호는 8088입니다. 이건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값이에요. 그 다음에 슬래시 하시고 리스트. 자,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해서 들어오시면은 뭐라고 할 겁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볼게요, 여러분. 여기 게시물 목록이라고 출력된 거 보이시죠? 그 말은 얘가 실행됐다는 얘기거든요. 뭐 에러가 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아유 창을 하도 많이 띄워가지고 요거를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여기 주소로 들어가면은 자, 이게 한 번 더 실행됐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실행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에러가 나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정보를 출력을 우리가 브라우저에다 해야 되는데 브라우저에다 하지 않고 서버 쪽에다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렇게 브라우저에 출력하는 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요 리스폰스 바디라는 걸 하나 붙입니다. 뭔지 모르셔도 돼요. 일단은 자, 요거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브라우저에 나와요. 지금 리턴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게시물 목록이라는 글씨를 이제 리턴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링으로 바꿔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열이 브라우저로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된 거예요? 이 콘솔창, 이 시커먼 콘솔창에서 벗어나서 브라우저에 우리의 어떤 정보를 띄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